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석입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금융시장을 오랫동안 흔들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사망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두려움보다는 희망에 무게를 조금 더 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지표들은 분명히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지만 시장은 악재보다 호재에 더 반응을 하는 그런 모양인데요. 장중 내내 오늘 미 지수 선물에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 또 오펙 플러스의 화상회의가 연기됐지만 합의가 근접했다는 소식에 유가 역시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미 증시는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지금 4% 넘게 올려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월요일장 해외 선물의 신 함께 하시면서 시황 분석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많은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요.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보시면은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두 대 전화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가 1시간 동안 가득가득 정보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함께할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우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해설위원 없이 선우 트레이더님만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선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설위원님 없이 혼자 나왔는데요. 오늘도 해설위원님 없는 자리 잘 메꿀 수 있게 좋은 정보들 많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혼자 나오는 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한 3주 정도 방송 나오고 나니까 이제 앵커님, 캐스터님 이렇게 다 같이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이 어색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선우 트레이더님이 좀 이 시간 한번 꽉꽉 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도 먼저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 선물 오름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다시 좀 반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4.72% 상승입니다. 2,600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자, 전장 대비 4.49% 상승입니다. 7,860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크루드 오일입니다. 전일 대비 3.63% 하락세입니다. 27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 시세입니다. 2.8% 오름세입니다. 1,691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전장 대비 0.12% 하락세입니다. 1.0821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지수 선물이 그래도 좀 강하게 올려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4%가량 지금 올려세우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은 전장 대비해서는 조금 하락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래도 27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골드가 오늘 좀 그동안의 상승에 비하면은 그래도 조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선우 트레이더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볼까요?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랜만에 다 좋게 빨간불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얘기할 종목들이 다 지금 상승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상승장이 왔다고 너무 조급하게 진입하지 마시고 좀 더 현명하게 기다리셨다가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지금 이제 코로나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시장이 호재에만 되게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분명히 악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는 저희는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좀 급하게 추격하지는 말자 이런 이야기들 좀 해주셨고요. 오늘 저희 트레이딩 타임 진행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 상품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 오늘은 어떤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오늘은 뉴욕 지수 3대 지수가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모두 강하게 상승을 출발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다우존스 지수가 5%가 상승해서 22,110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가 4.8% 올라서 2,60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가 4.5% 올라서 7,70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오르는 데는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보에서 다루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시면 일단은 이 백악관이 이번 주가 코로나 고점이라고 했지만 사망률이 처음으로 낮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투자자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고요. 또 유럽 역시 사망자가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어서 이런 것도 희망적인 포인트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유 이슈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감산 합의에 지금 오늘 원래 이루어져야 하는데 미뤄졌죠. 그래도 감산 합의가 거의 다 이루어졌다. 이런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안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좀 종합해서 보자면 지금은 코로나 그리고 원유 이 두 가지 이슈가 가장 크게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외신 준비한 소식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뉴욕의 사망자 증가율이 처음으로 감소한 것에 대해서 낙관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여기 보시면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이렇게 터널 끝에 한 줄기 빛이 보이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줬는데요. 좋은 징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지금 뭐 끔찍합니다. 미국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은 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끔찍한 지경이지만 동시에 상황이 호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 치료제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온 하이드록시 클로로퀸, 이 말라리아 치료제죠. 이 클로로퀸에 대해서도 언급을 여러 번 하면서 클로로퀸이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매우 강력한 신호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연방 정부가 이 클로로퀸을 2,900만 개나 비축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클로로퀸, 이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 코로나 치료제로 쓰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미 FDA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 치료제를 밀고 나가는 게 조금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약체를 홍보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매번 언급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이 부분도 유심히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 이 클로로퀸에 대한 소식들도 앞으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원유 관련 뉴스인데요. 러시아 국보펀드의 키릴 드미트리예프 대표가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 합의에 거의 다 도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드미트리예프 대표는 이번 합의를 이렇게 very, very close, 아주 근접했다라고 전했는데요. 모든 시장 투자자들이 이번 합의의 중요성과 또 합의 결과가 시장에 안정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강하게 어필하면서 타결이 근접했다고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는 푸틴 대통령이 이 원유 생산량을 하루 평균 1,000만 배럴 줄이자고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역시 이번 감산에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디미트리예프 대표는 러시아가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미국 생산자들도 감산에 동참하도록 러시아가 요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원래는 이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되게 불안해하는 상태였어요. 푸틴 대통령의 전화도 하고 또 사우디 왕세자에게도 전화를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게 러시아가 미국 정부에 감산에 요청하도록 그렇게 좀 그림이 뒤바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감산 합의가 목전에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원래 오늘 오펙 플러스 감산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사우디랑 러시아가 어떤 부분 때문에 조금 이견 차이가 있었는지 그 합의가 이번 주 목요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오펙 플러스 회의가 미뤄지자마자 WTI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드미트리예프 대표가
대표가 이렇게 러시아와 사우디가 감산 합의가 매우 근접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면서 WTI 가격이 낙폭을 줄여냈습니다. 그래도 지금 방송 시작할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떨어진 모습이네요. 4%가량 하락해서 2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오펙 감산회의 어떻게 될지 저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충격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1, 4분기에 영구 폐업한 중국의 회사가 46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잠정 중단도 아니고 영구 폐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피해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폐업한 회사 가운데 절반 이상은 3년 이상 운영해온 회사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신규 등록 법인도 작년 대비 30%나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요.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를 해서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경제 불황을 이렇게 지표가 계속 반영을 해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중국 경제가 지금 1976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 기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도 미국이지만 중국의 상태도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는데 슬슬 이렇게 실물 경제 지표로 숫자로 표현되다 보니까 저희가 더 사태의 심각성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중국이 조만간 엄청난 규모의 부양책도 발표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집중해서 어떤 부양책이 나올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또 제가 너무 매일매일 나쁜 소식만 전해드린 것 같아서 좀 좋은 뉴스 하나 들고 왔습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증시 반등론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RBC가 기관 투자자들 185명을 상대로 서베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2018년 1분기 이후 가장 낙관적인 의견들이 제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는 지금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고 또 연준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근거를 가지고 지금 미국 증시가 반등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응답자 중에 절반이 연준이 내년에도 제로금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분석을 했고 또 채권 매입 프로그램도 지금 엄청 확대를 많이 했죠. 뭐 범위도 확대를 했고 사들이는 양도 확대를 했고 그 가격대도 확대를 했는데 이것도 내년까지 유지를 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또 3분의 2 이상이 S&P 지수 바닥이 2100선을 웃돌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절반가량이 S&P 지수가 다음 3개월 동안 계속 반등을 보이다가 바닥을 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바닥이 2100선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S&P 지수가 260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개월 동안 2100선까지 떨어질 만큼 그만큼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선우 트레이더님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다양한 시장 이야기들 들어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들 여러 가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지금 사국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야기들 그리고 유가와 관련한 뉴스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이 감염자는 사실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금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은 사망자 증가 속도가 조금 둔화됐다는 점,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해지고 있는 바로는 뉴욕주의 사망자가 토요일은 630명에서 일요일에는 594명으로 한 40명 정도 줄어들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수 선물 그리고 현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이제 상품들이 어떤 방향을 보일지 바로 트레이딩 타임 선우 트레이더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지수 선물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현재 4%가량 높게 올려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2597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 선우 트레이더는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일단 혼자 나왔기 때문에 저도 같이 좀 들어볼 텐데요. 자, 같이 한번 들어보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일단 선우 트레이더는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일봉상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거의 5% 네. 가까이 올라왔는데 그렇죠. 여기서도 더 매수를 볼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저번 주부터 시장이 안정화되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제 내려온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지금 반등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자리를 잡고 지금 시장의 호재들을 계속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요 가격대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냥 일봉상으로만 봤을 때 일봉에서 이평 매매를 그냥 봤을 때는 지금 한 7,600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밑으로만 빠져주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다시 경기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제가 이제 뉴스를 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이제 코로나 백신이 이제 구충제에서 나왔는데 네. 이게 투여가 되면 48시간 네네. 안에 이제 코로나가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사실은 페이크 뉴스가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되는 언제부터 구충제가 그렇게 만능 통치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돼서 어쨌든 간에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조금 좋은 일들만 더 가득했으면 좋겠고 지금 투자 시장이 사실은 이제 계절은 봄으로 바뀌고 있지만 사실 겨울에서 멈춰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반등을 하고 이번 주가 이렇게 상승장으로 시작을 해주면 앞으로 조금 더 약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여기서 조금 더 회복이 되고 좀 아까 7,600선이라고 하셨나요? 거기를 네네. 지지를 해준다면 그래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회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좀 매수 저희가 트레이딩 해본다면 어떻게 포지션 잡아볼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7,800에서 한번 과감하게 매수 진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대신에 이런 장세는 오늘 급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7,800이 왔다고 해서 바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힙소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본인의 이제 자금에 맞게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고 아니면은 본인이 약간 좀 타이트하게 매매를 하고 싶지 않다, 여유롭게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장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시장은 오늘도 열리지만 내일도 열리고 모레도 열리잖아요. 조금 더 안정된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미 이평과 괴리가 조금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우상향하는 그림이지만 우상향할 때도 하나씩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가잖아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한번 눌러주는 자리에서 진입해보는 걸 일단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7,800선까지 조금 눌려줄 때 매수 진입을 해보는 전략을 일단 드렸고요. 지금은 7,850선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눌려주길 기다렸다가 7,800선 오면은 좀 확실하게 자리를 보시고 들어가는 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나스닥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크루드 오일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크루드 오일은 지난주에 좀 상승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제 감산 합의와 관련한 소식들이 조금 전해지면서 크루드 오일이 조금 올려 세웠는데 오늘은 이제 이 화상 회의가 예정이 돼 있다가 이런 부분들이 연기가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다시 개파락 출발을 했지만 시초가에 비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6달러 선 지나고 있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볼지 업앤다운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저는 매도를 들었고요. 선우 트레이더는 관망 주셨는데 오일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도 매도를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감사한 안도 조금 점점 다가오고 있고 조금 좋은 뉴스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시장이라는 게 이미 저희가 어떤 뉴스를 접하기 전에 반영이 되는 시장이거든요. 선물 시장이다 보니까 감산안이 온다고 해서 이 지금 20불을 지지해서 올라왔던 이 가격이 과연 지켜질 것이냐. 사실은 감산안이 나오고 확정이 된 다음에 분명 좀 더 우리 지금까지 계속 에너지 패권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서로 어느 정도 한 발자국 물러나서 같이 잘 해보자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유가가 다시 돌아가겠죠. 45불, 뭐 30불, 뭐 문제 없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시장에 있어서 지금 유가를 바라보는 과정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축해놨던 연료도 충분한 상황이고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단지 지금 오펙이라던가 미국에서 지금 현 상황을 좋게 보지 못하고 있고 빠르게 이 상황을 타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무작정 감산안이 된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저번 주에도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이제 20불 밑으로 더 빠질 수 있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이제 이런 시장에서는 관망하는 게 좋다. 오히려 오일 말고 다른 종목들을 지켜보시고 더 나은 종목을 선택해서 들어가셔라. 근데 이런 말하면 좀 그렇죠. 딱 그 얘기하고 나서 바로 미친 듯이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30불대를 거의 다 달았는데 이제 오늘이 지나고 또 이제 내일 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지켜보시고 관망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일이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또 저유가 그리고 산유국들의 유가 전쟁으로 저유가가 좀 지속이 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셰일 업체들의 타격도 상당히 많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이제 셰일 업체가 화이팅 페트롤리엄이 처음으로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으면서 그동안의 우려가 좀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좀 이 감산 합의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등을 해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여전히 좀 불안하다. 이런 측면에서 유가와 같은 경우는 크루드 오일은 지금 좀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유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크루드 오일 말고 다른 상품들을 좀 거래를 하기를 추천을 하셨으니까 그럼 저희는 골드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가 오늘 또 다시 좀 길게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1692달러까지 올라왔는데요. 4거래일 연속으로 다시 반등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 선우 트레이더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선우 트레이더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골드가 그러면은 지금 거의 1700달러 가까이 왔는데 여기서도 더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전 고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거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 과연 여기를 올라가서 정말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만큼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전 고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떠한 의미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1450 이 가격에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1800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당장에 그러니까 오늘 보시고서 지금 그러면 바로 들어가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금은 어느 시대에서도 가장 소중했었어요. 우리가 뭐 현금이 최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현금이 사실은 한 나라에서 발행을 하는 거고 하지만 금은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어딜 가서도 통용될 수 있는 금속이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런 시장의 패닉 상황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가격이 떨어질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이제 저점이 만들어졌긴 했지만 다시 한번 그 저점에 가는 일은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가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추세를 봤을 때는 어쨌든 우상향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신데 지금 그래도 전고점 부근에 좀 다가와 있잖아요. 이전에 거의 1700달러 가까이에 왔을 때 여기서 저항을 받고 좀 꺾이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앞으로 우상향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골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수를 한다면 어디서 잡아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진짜 매수를 해야 된다. 오늘 당장에 매수를 해야 된다. 정말 이 전고점을 그냥 오늘 넘겨버리고 거기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전고점을 기준으로 사실 다시 한번 지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매물대가 생기고 전 고점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지지대가 돼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내려왔을 때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눌릴 때를 기다려야겠죠. 아니면은 전고점을 뚫는 순간에 진입을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단기적으로 보면은 한 1680
85 정도에서 그냥 한번 진입을 해보시고 손절은 이럴 때는 좀 더 짧게 왜냐면은 지금 급 반등했잖아요. 오늘 모든 장들이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추경 매매 그냥 무작정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어느 정도 눌리고 시장이 정말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줄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들어가가지고 손절 길게 잡으시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어떠한 다른 이슈로 인해서 이 시장이 지금 다시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정화가 돼가고 있는 거지 완전한 안정화가 일어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다른 때보다 좀 더 집중하고 트레이딩하는 시간에 정말 신중하게 진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매수를 보실 분들은 1680에서 1685선에서 손절을 좀 짧게 잡으시고 들어가는 전략을 일단 하나 드렸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아예 전고점을 돌파해서 좀 안전하게 그 자리에 좀 안착을 하면 그때 매수를 하는 전략도 드렸는데 글쎄요. 과연 여기를 뚫을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될까 싶으면 보통 다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과연 이번에 유가가 떨어질 때 20불 밑으로 떨어질까? 결국 19불 갔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 그 이상으로 시장은 움직여주기 때문에 네. 사람들의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주식이나 이런 선물이나 모든 것들은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은 사실 시스템이 지배를 하고 있지만 네. 사람의 광기는 멈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느 시장이 그래서 다른 어떤 많은 시장들이 거품이 있었고 버블 시대가 있었던 건데 지금 금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우상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은 사실은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국채든 금이든 그동안에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을 다 투매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번에 나타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좀 그 골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이제 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격이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이 심리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정말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아서 나라들이 어느 정도 정말 안 좋은 일로 이제 나라 망하는 경우도 분명 많잖아요. 네, 사실은 네. IMF가 터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금 수요는 계속 있을 거거든요. 사실 금이 막 이제 이번에 폭락을 했을 때 이거 정말 안전자산이 맞나? 정말 현금이 최고다 이런 네. 얘기했지만 결국 반등하면서 금은 우리의 안전자산이 맞구나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금만한 게 없어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고 그리고 사실 금이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만큼 이제 금을 봤을 때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뉴욕 증시와 좀 관련을 해서도 골드를 좀 엮어보고 싶은데 네네. 사실 지금 이렇게 폭락 장세가 나타나기 전에 불마켓인 상태에서 그때는 뉴욕 증시가 오르니까 오히려 해지하는 수단으로 골드가 또 같이 올랐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다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인데 뉴욕 증시가 이제 다시 좀 급등을 하게 된다면 그때 골드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수가 올라가면은 금이 좀 빠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네. 금을 팔고 지수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네. 근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게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안정화가 돼가는 단계이지 사람들이 투심이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사실은 어려워요. 단기적으로 그냥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그에 반해서 많은 사실은 아직도 비관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지금 여기서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번 주는 잠잠하게 흘러가는데 다음 주에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런 호재들이나 채권 이런 것들이나 되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결국에 다 무산이 되고 잘 안 됐을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수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골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선우 트레이더는 지금 상황에서 골드는 앞으로도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자,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외신센터 연결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속보들 다시 한번 듣고 들어오겠습니다. 네, 현재 유럽 지역의 사망자가 총 5만 명을 넘어섰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지금 이 유럽 지역 사망자와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표를 보시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가 평평하게 수평선을 그리면서 거의 확진자가 없는, 추가적인 확진자가 없는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계속 평평한 곡선은커녕 지금 우상향 곡선을 쭉 그리면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유럽 지역에서 사망자 증가요. 그리고 뉴욕에서도 처음으로 지금 감소 추세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지금 사망자는 증가를 할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유럽 지역에서는 특히 치사율이 더 높게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다른 기사를 보시면 네, 이 기사에서는 지금 이 기사도 유럽 지역 사망자가 5만 명을 넘었다라고 지금 거론을 해주고 있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오늘 가장 낮은 일일 사망자가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25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게 가장 낮은 수치래요. 그래서 조금 당황하기도 했는데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이 3국이 지금 가장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국가고 이탈리아는 일단 사망자가 500명 정도 되면서 사망자 수가 둔화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도 일주일 동안 가장 적은 사망자인 92명이 지금 사망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수치가 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에 비해서 치사율이 계속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유럽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케이스가 33만 7,600명 기록하고 있고 전체적인 글로벌 케이스가 128만 명까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6만 9천 명 중에서 5만 명이 유럽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비해서 다른 국가들이 이렇게 치사율이 높을까 살펴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공원도 닫지 말고 골프장도 열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영국에 관련된 기사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 이탈리아 시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왜 코로나 때문에 자유를 억압한다고 말을 하느냐. 코로나 때문에 자유를 억압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격리를 하고 폐쇄 조치를 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확산을 방지를 해야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유럽 시민들이 이 정부 측의 차원에서 이렇게 내놓는 그런 조치들에 협조해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확진 속도도 빠른 것 같고 치사율도 더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유럽 시민들 역시 이런 부분 체크하면서 정부의 말을 좀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럽 확진자가 5만 명이나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보이고요. 다행히도 그중에서 다행인 것은 사망자 추세가 둔화하고 있다. 확진자 추세도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 이렇게 체크하시면 현재 전 세계 코로나 확진 현황 알려드렸습니다. 네, 자 소식 다시 한번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전 세계를 사실 뒤흔들고 있는데 지금 유럽 지역의 확진자가 굉장히 또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5만 명이 넘어섰다는 점, 사망자가 5만 명이 넘어섰다는 점 이런 부분들 좀 저희로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바로 다시 또 유로 FX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지역의 소식을 전해 듣고 돌아왔으니까 유로 FX 짚어볼 텐데 자, 계속해서 유로 FX도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락을 조금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오늘은 조금 약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1.0825선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우리 선우 트레이더는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관망 의견 주셨고요. 저는 매도를 들었고요. 선우 트레이더는 유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유로가 이제 저번 주에 제가 방송 나온 이후로 기가 막히게 그날부터 쭉쭉 빠지고 있는데 이제 그럼 올자리는 다 왔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안타깝죠. 사실은 되게 좋은 일은 아니다 보니까. 네. 근데 지금
방금 이제 캐스터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유럽 상황이 그렇게 진짜 좋을 수가 없는 그쵸. 상황입니다. 사실은 유럽은 대부분 뭐 이제 독일이나 이런 생산하는 국가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국가들이 관광으로 관광. 먹고 사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나라들이 지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입원이 없다라는 거죠. 그걸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유로의 가치에 대해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실질적으로 유로를 지금 들고 있어봤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네, 지금은 뭐 이제 앵커님이 드신 것처럼 다운을 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지켜보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가지고 유로는 오늘이나 뭐 이번 주는 조금 피해서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유로는 일단 뭐 지난주에 이야기하셨을 그 자리보다는 지금 굉장히 또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오늘은 일단 관망 의견을 주셨는데 근데 저 달러와 관련해 봤을 때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를 또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도 달러 인덱스가 100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청자 질문도 하나 들어왔다고 하네요. 지금 오늘 증시가 급등하는데 달러는 앞으로 더 상승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답변해 드릴 수 있을까요? 본인이 달러를 갖고 있으면 올랐으면 좋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선물 거래할 때 지금 달러가 많이 올라가서 불리하신 부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달러도 안정화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시기는 아직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을 지금 다 쥐어잡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미국이고 미국이 만든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에서 달러는 골드와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이 상황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질 수는 있는데 떨어지는 시기는 지금으로서는 쉽게 빨리 오진 않을 것 같다. 어쨌든 세계적인 바이러스가 끝나기 전까지는 달러는 계속 강세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해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달러는 지금 뭐 양적 완화를 대규모의 양적 완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금리도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뭐 2조 달러 규모의 슈퍼 부양책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달러화의 강세는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자, 오늘 선우 트레이더와 함께 저희가 오늘 지수 선물 S&P 500, 크루드 오일, 골드, 유로까지 함께 살펴드렸는데요. 전략을 좀 자세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또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선우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또 정보를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집 선우죠. 네, 옆집 선우 검색을 하시면은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렇다면은 뭐 만약에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시면은 뭐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시간은 안 정해져 있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보통 저녁 8시, 7시 정도에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하는데 거의 한 6시간 정도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저랑 되게 많은 얘기도 할 수 있고 제가 매매하는 모습도 다 이제 어느 정도 보여드리면서 같이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 종목들을 짧게 얘기 드리는 것보다는 아마 오셔서 보시면은 저랑 좀 더 궁금하신 점을 더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조금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주말 동안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번 주에 오면서 장을 지금 이제 다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이 밖에 못 나가시고 그리고 집안에만 있으시니까 운동도 못 하시고 맑은 공기도 못 마시고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힘드실 텐데 건강 잘 챙기시고 이제 유튜브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많이 얘기하시고 매매하실 때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것들 많이 도움 받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또 선우 트레이더님 혼자 나와 계셔가지고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좋네요. 지금 뭐 일단 기술적 분석을 또 하시잖아요. 뭐 시황도 보시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지만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주로 보시는 그런 지표들은 뭐가 있는지 또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MACD나 이제 이평 네. 딱 이 두 가지만 거의 봅니다. 그리고 제가 트렌드 라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트렌드 라인은 크게 의미를 갖지 않고 그리고 뭐 이제 지지대, 매물대, 뭐 어디 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그 부분이 오기 전에 매매가 저는 다 끝나는 타입이어가지고 최대한 안전한 진입을 하고 안전하게 청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본다라고 하기에 있어서는 항상 기본이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물어보시는 분들도 아마 매매를 할 때 이것저것 되게 많이 보실 텐데 기본으로 결국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골드 잠깐 다시 볼게요. 네네. 골드 보면은 이제 3분봉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할 때는 3분봉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네. 3분봉에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자리가 이제 85 정도인데 네. 여기서 다시 튀어 올라가가지고 92까지 왔죠. 사실은 이 정도 틱 쓰면은 개인들이 충분하죠. 네, 예, 개인들한테 굉장히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짧더라도 확실한 자리들에서는 과감하게 이제 진입을 해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은 정말 빠르게 손절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자리들만 기다려서 매매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단기적인 대응을 할 때는 확실한 자리에서만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표와 관련해서는 이평선 그리고 MACD 관련해서 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활용하신다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골드는 아까 저희가 1685선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하나 드렸는데 85선에서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92선까지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고요. 다시 이 선이 조금 올까요, 오늘? 이미 지나갔지만. 이 자리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이평선, 이건 이평 매매거든요. 그냥 단순 이평 매매니까 이평이 무너지면은 다시 새로운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매매를 포지션을 진입을 하셨을 때는 자기가 본 뷰가 깨졌다. 그리고 이게 무너졌다 싶으면은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매매를 하지 말고 정확하게 손절을 하고 진입을 하고를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손절을 잘하는 게 별게 없어요. 그냥 정말 자신이 보던 뷰가 깨졌다라는 확신이 들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식처럼 이게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를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개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도망칠 수 있을 때 도망쳐라. 어떻게 보면은 그게 오래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뭔가 계속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손절을 또 확실하게 하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야기는 참 와닿네요. 저도 손절을 잘 못해서 많이 되어서 오늘부터 저도 손절 좀 잘해보는 걸로.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시 한번 외신센터 연결해서 소식 조금 더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까지 또 골드, 유로화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나눠봤는데요. 유로화가 더 큰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는 보도가 줄지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는 블룸버그 보도인데요. 더 큰 압박에 직면할 것이고 지금 유로가 오르기 전에 더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기사도 보시면 FX 스트릿에서도 이 유로 달러에 대해서 좀 눌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제목에 보시면 1.0635선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선까지 하락을 더 추가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이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1.0635선이 지난달 최저 수준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 지금 유로 달러가 1.0795포인트에서 거래를 되고 있는데 그럼 0.01%가 더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지금 가격 수준에서. 그래서 1.0980 이 선이 지금 강한 저항선이 될 것이라고 이 기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위를 못 뚫으면 당연히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선까지 내려올 것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선우 트레이더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유로가 약세면 달러는 반대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겠죠. 그래서 달러화 기사도 하나 더 가져와 봤는데 제목에서 보시면 이 US 달러, 이 달러 인덱스가 이번 주에도
팔자세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주에는 셀러들이 좀 팔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연도의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지금 달러 인덱스에 투자하고 있는 시장 투자자들이 이 달러를 팔아낼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아무리 달러가 강세고 아무리 유로가 약세라고 해도 달러가 이번 주에도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외신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러화와 관련한 소식들도 전해 듣고 돌아왔는데요. 일단 지금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뭐 달러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소식이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죠.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나올 그렇죠? 수 있는 일인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시장의 참여자로서 봤을 때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본인들이 거기에 믿고 따르고 매매를 하는 건 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소신이 있게 매매를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어떤 뉴스가 이렇게 떨어질 거야. 뭐 이제 코로나 막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굳이 매매를 그냥 안 하시고 뉴스 보고서 그냥 매매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매매를 하고 싶으시고 한다면은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달러는 아직 강세장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네. 현 상황을 좀 유지할 것이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 보니까 아까 뉴스처럼 될 수도 있음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분명 본인이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가장 최악의 상황도 항상 대비를 그렇죠.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달러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 근데 미증 씨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은 지금 일단 오늘 장에서는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지수 선물과 같은 경우에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완전히 안정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회복에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경제 지표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조금 다르잖아요. 네네. 지금 네. 좀 네. 좋지 않죠. 고용 시장도 불안하고 그렇죠. 그러는데 그 지난주 점점 더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은 3월부터 중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셧다운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네. 점점 더 그게 늘어날 텐데 이게 지금 단기적인 반등으로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그래도 조금 더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개인적인 바람과 또 이제 시장의 현 상황은 또 다르겠죠. 근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는 어느 정도 이제 8,000이랑 7,500 사이에서 어느 정도 네. 계속 횡보를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지금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7,500이라는 가격이 무너지게 되면 네. 굉장히 아까 말했던 안 좋은 지표들에서도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정말 세계가 경제 위기로 치닫는 일이 생기겠죠. 또 한 번의 저점이 새로 생길 것이고 돌아오지 않을 것 같던 그 가격들까지 내려가는 일이 생길 텐데 네. 지금 저는 우리가 이 정부들이나 이 경제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 주체들이 이미 많은 사건들을 겪어봤잖아요. 뭐 닷컴 사태나 이제 그쵸. 그런 모든 버블 사태들을 다 겪어봤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 그래서 그 과거의 일이 되풀이되진 않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나면서 겪어왔던 그런 경험들에 비추어서 이번에는 좀 대응을 더 잘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더 악화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지금 좀 보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사실 시장이 정말 많이 빠졌을 때 최악인 상황에서는 7,500선이 약간 고점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 차트를 보면은 7,000선도 깨졌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 선은 넘어서서 7,500에서 8,000 사이에서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미증 씨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됐는데 선우 트레이더 오늘 이야기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들어볼게요. 이번 주 이제 시작됐고 다들
이번 한 주가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아픈 것만큼 서러운 게 없더라고요. 네. 이 봄도 왔는데 다들 조금 좋은 일들 가득하시고 또 기회 되면은 또 이렇게 와가지고 좀 말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진짜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래도 제가 이제 앞으로 유튜브 채널 오시면은 더 많이 얘기하면서 좋은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 번씩 유튜브 들어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우 트레이더와 인사 나눠보도록 하고요. 선우 트레이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선우 트레이더와 함께 하셨는데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와 카카오톡 옆집 선우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정보 얻어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Will come when you have to rise above the rest and prove yourself.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